남해안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예전보다 일찍 발견됐답니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몰라도 산소가 부족하다 하니까 바다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발견됐는지,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박성원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름철에 불청객, 산소 부족 물덩어리 예년보다 남해안에서 일찍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뭡니까? 예, 빈산소 수계 저산소라고도 하는 건데요. 네네. 바닷물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 농도가 이제 해양 생물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낮은 해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mg/L 이하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연안 양식어장의 양식 생물 피해 대응을 위해서 3mg/L 이하를 산소 부족 물덩어리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예예. 이게 발생하게 되면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들 대부분이 사멸하게 됩니다. 굴이나 가리비, 홍합, 멍게, 미더덕과 같은 양식 생물들도 사멸하게 되고, 자연 상태의 어류나 폐류, 저수생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사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데드존이라고 하는 것, 이 데드존이 바로 산소 부족이 발생한 해역을 지칭합니다. 예. 그래서 이 데드존은 연안 해양 환경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경에서 11월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양식장에 수산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름 자체가 데드존 죽음 지역이니까 너무 무시무시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용존 산소가 중요한 건데 용존 산소 3mg 이하의 물덩어리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 해양 생물들이 사실 산소 외에도 수온이나 염분과 같은 해양 환경 인자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기 때문에요. 예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소 농도 3mg/L 이하에서는 이제 어류 같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산소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산소가 낮은 곳을 피해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예로 어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남해안의 그 진해만 같은 곳에서는 봄철에 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도다리가 이제 이 특정 지역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낚시가 잘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숨쉬기 힘드니까 그냥 이동을 하는 건데 그 용존 산소 2mg, 그러니까 리터당 2mg이죠. 그 이하의 물덩어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2mg/L 이하가 되면 자연 상태의 어류들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유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이제 모두 이동한 것이죠. 그런데 2mg/L 이하부터는 새우류나 게와 같은 갑각류들이 이제 산소가 낮은 지역을 피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용존 산소가 1mg 이후 아래 물덩어리가 생기면 바닷속 환경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제 거의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무산소 환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해수 덩어리가 주로 이제 바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층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지렁이나 해삼류 같은 것이 양식장 로프를 타고 올라와서 그나마 산소가 좀 많은 수층에서 이 쉬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고 하고 통발을 건져 올렸을 때 문어나 개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농도입니다. 네. 그래서 3, 4일 정도만 지속되어도 대부분의 바닥층 생물들은 사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예, 숨을 못 쉬어서. 지난해 산소 부족 물덩어리 현상이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용존 산소가 뭐 얼마까지 측정된 겁니까? 작년에는 5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산소 부족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9월 초에 태풍 흰남노가 통과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고 그 이후에 빈산소가 표층까지 상승하면서 정점이나 수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0.5에서 한 1mg/L 이하 이러한 농도가 여러 정점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름철에 이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많이 생긴다던데 이유가 뭡니까? 여름철이 되면 표층 수온이 계속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층에는 수온이 차가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서로 밀도 차이에서 잘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층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계속 소모되고 있고 표층에서는 산소 공급이 차단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층 산소는 바닥층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층에서는 산소 소모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년보다 일찍 관찰됐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어느 지역에서 관찰이 됐고 예년보다 얼마나 빠른 건지요? 올해는 5월 25일경에 첫 발견되었고요. 예. 진해만은 약 16일 정도, 가망만은 작년에 비해서 한 7일 정도 빠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지역은 우리가 진해만과 여수, 가망만, 그리고 경남, 고성, 통영, 거제 일대의 자란만과 북신만, 그리고 거제만 등에서 발생했고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면 이러한 해역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더 확대가 되면은 이제 바다 생물들이 다 떠난다는 얘긴데 올해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이렇게 일찍 관찰된 이유는 뭐로 보고 계십니까? 이 발생 시기란 것이 원래 그 기온이나 바람, 뭐 조석 조류와 같이 많은 원인들로부터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예. 연초에 비가 많이 오면 봄철에 빈산소 속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경까지 누적 강우량이 많은 해에 좀 빨라지는데 이게 비가 오면 육상으로부터 유기물질이 바다로 다량 유입되면서 바다층에 많이 가라앉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월까지 라니냐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는데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네. 그럼 표층수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산소 물덩어리 더 많이 생긴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네네. 그러면 그 문제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많이 생기는 곳에는 양식장도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물 움직임이 잔잔한 해역 같은 경우는 바닷물의 체류 시간이 매우 길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정체가 되는 건데 바닷물이 이렇게 크게 정체되는 곳에서는 이 지역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소를 계속 잃게 되고 반대로 해수 순환이 원활한 해역에서는 이런 체류 시간이 짧아서 정체되지 않고 혼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 소모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양식장들은 내만 안쪽에 물 움직임이 잔잔한 곳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소 부족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양식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까? 이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예. 현장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식 양식장 같은 경우는 소화연 길이를 짧게 이렇게 올려서 저층에서 올라오는 빈산소 수층과 양식 생물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요. 어류 양식장 같은 경우는 밀식을 방지하거나 사료 급이량을 조절한다거나 혹은 산소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피해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화식 양식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몰라가지고요. 부위에서 로프를 내려서 생물을 부착해 놓은 양식장을 말합니다. 전복 같은 전복집 거. 양식장. 그런 양식장들은 그러니까 빈산소 수층하고 양식 생물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한다. 그럼 좀 그렇죠. 표층을 올리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예. 줄을 그 올여름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어느 정도의 두께로 발생하리라고 예측되고 있는지요? 2020년 같은 경우에 54일간 장마가 이어졌거든요. 예. 이때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표층까지 확장되면서 전례가 없었던 수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때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피해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이걸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올해도 많은 강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산소가 표층까지 두껍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요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에 대해서 뭐 예측도 하고 연구도 하실 텐데 예측은 어떻게 하는 거고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 예측 모델 개발을 21년부터 착수했는데요. 예. 지난 2년간 14개 모형을 한 1,400회 정도 테스트해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24시간 이후에 평균 예측 정확도를 한 7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속적으로 예측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인공지능 예측 모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빅데이터인데 앞으로 10년 이상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한 5일 전까지 발생 시기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개소의 그 실시간 관측 시스템 자료가 스마트폰 어플과 어청계 전광판을 통해서 24시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 현장에서는 그 빈산소가 발생하기 전부터 수층별로 그 농도를 확인하면서
양식 생물이 폐사하기 전에 빠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에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생겨서 양식에 뭐 피해가 큽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숨 막혀서 네. 물고기들이 힘들어하고 폐사하고 이런 거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박성은 박사였습니다.